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올해 지금까지 다들 힘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은 사실 거의 안 하고 거의 해외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사실 운용 중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다들 엄청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코스피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2400 언저리죠. 2400 언저리가 언제 있었나 보니까 거의 5년 전이에요. 그래서 2017년 5년 전 주가에서 거의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빠졌다가 반등은 했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사실 나스닥이나 S&P나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지난 한 주간 반등을 살짝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2022년에 엄청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차트들을 보면은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1년 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72 1년 전 이맘때 있었던 수준이고, 기술주인이 나스닥 말고 S&P 500을 봐도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1년 전 정도 수준이죠. 1년 반. 그래서 사실 한국 대비해서는 훨씬 탄탄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하락했다 그래도 고점 대비 빠진 정도니까 이 한국이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횡보장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 한국의 하락장을 좀 더 이 외국인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 번 더 풀어보면은, 이들이 한국 주식에서 올 상반기 동안 돈을 엄청나게 털고 나갔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이 상반기에 20% 넘게 빠지면서 30년 만에 최악의 이 수익률을 보였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20조 원 넘게 털고 나간, 물론 이제 한국 증시 전체 사이즈로 보면은 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하다거나 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이고, 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머징 마켓,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의 각종 증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기술주 비중이 높다, 아니면은 원자재 의존도가 높다.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 기술주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은, 한국의 증시 이제 시가총액 순위권을 차지하는 회사들, 이제 순위가 높은 회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죠. 시가총액 360조가 넘는 1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이 바로 SK 하이닉스, 똑같이 반도체 회사.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한 5분의 1 정도의 이 시가총액으로 회사가 있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이제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스피 시총 대비 기술주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사실 이 5위권 밖으로 내려가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테크주라고 사람들이 볼 테니까 이것도 밸류에이션에 포함된다고 하고,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기아 이런 회사들은 사실 훨씬 더 이제 덜 기술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위에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기술주, 테크주라고 불릴 수 있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굉장히 기술주의 비중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돈을 이제 빼갈 요인이 생기겠죠.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는 미국인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1번 미국 자체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다 채권이나 예금으로 짱 박아놔도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좀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고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적인 위기가 한번 올 것 같다 싶으면은 굳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다시 옮겨놓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이제 많이 섞이면서 기술주 비중이 높은 증시에 투자하는 게 이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댓글도 보면은 되게 날카로운 댓글들이 달렸는데, 달러의 환율 상승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한국 주식의 가치도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해지를 하고 들어오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이걸 네이킷 포지션으로 정말 한국 주식의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주식으로 20% 30%를 벌어도 환율이 20%가 넘게 빠지면, 참고로 지금 달러원 환율이 1310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200원도 안 되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2배로 주식 가격도 빠지고 환율도 빠지고 동시에 빠지는 영향이 있겠죠. 환율 측면에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도 지금 아무리 미국 주식이 좀 바닥을 찍었나 저점 찍고 올라가나 라고 생각이 들어도 환율 때문에 걱정돼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왜냐면 지금 1300원 주고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식이 그다음부터 20%가 올랐다고 해도 갑자기 한국 원화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1100원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거의 그냥 똔똔이 돼버리니까 이 환율 변동에 이 투자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특히 이 크로스보더 투자는 특히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받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머징 마켓 기술주들에서는 해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렇냐?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심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옆 나라 대만인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쏠림 현상이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TSMC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이제 더 큰 회사인데,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로부터 뭐 엔비디아, AMD 같은 이 팹리스 회사들로부터 이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테크주들의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총의 뭐 17%, 우선주 합쳐도 20% 원저리였는데 대만은 TSMC 혼자서만 24%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대만 증시에서는 한국보다 상반기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대만도 시가총액별로 회사들을 살펴보면은 1등 TSMC가 압도적으로 이제 447 빌리언 달러로 이제 1등을 하고 있고 2등이 폭스콘이죠. 그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폭스콘도 이제 TSMC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고 폭스콘이 참고로 이제 아이폰 조립을 해주는 회사로 엄청 유명하고 이제 지금은 전기차 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 3등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고의 팹리스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서는 대만에 이제 미디어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테크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정말 그리고 1등 TSMC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기술주에서 돈을 뺄 때 대만에서 정말 돈을 많이 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주 비중이 높다는 측면 외에도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측면, 참고로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나서 뭐 인플레이션 이슈가 결국엔 에너지 때문에 온다, 그리고 곡물 때문에 온다, 이 두 가지 이슈들로 크게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에서는 이 경제 구조상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런 나라들은 좀 취약한, 좀 앞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국가들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아시아에서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인데 38조 원이 상반기에 돈이 빠져나갔고 한국이 그 다음 순위죠.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인데 20조 원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기술주 비중도 높고 근데 그 와중에 에너지 해외 의존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끝나기 전에 이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은 외국인들이 사실 우선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선주라는 게 결국에는 일반 주식과 채권 사이의 중간 정도의 단계에 위치하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 회사의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를 때 주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 원래는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시는 이 주식에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주면은 주주로서 이제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삼성전자 이사회 참석해서 이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할 거, 뭐 물론 그러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내가 이 보통주를 사가지고 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배당을 주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는데 대신에 수익을 좀 더 많이 주죠. 배당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회사가 망하더라도 더 선순위로 주식보다 더 먼저 우선주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아주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별 외국인 비율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일반 보통주는 외국인 투자가 한 50% 정도 돼요. 이제 절반은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율이 70%가 넘죠. 이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그리고 이 배당이라는 픽스드 캐시플로우에 대한 이 수요가 그리고 그 이해도, 이 우선주에 대한 경험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이머징 마켓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런 리스크들을 잘 극복해내서 반등을 많이 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